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은 대통령 심판했던 보선, 대통령실 문책은 왜 없나라는 컬럼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으면 관둬라라며 비판했고,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지요. 대통령 메시지를 저토록 한심하게 내놓는 홍보수석을 비롯해 성과를 내지 못한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이 문책, 경질은커녕 총선 출마에 골몰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도 용산의 거대한 간덩이를 말해준다. 뭘 잘했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턱걸이하는 주제에 용산 출신이면 거저 표를 얻을 줄 알고 잘난 척하는 작태가 우습기 짝이 없다. 국힘당 혁신보다 시급한 건 용산 혁신이었다. 이번 보선은 윤 대통령 심판이고 윤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 대통령실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다. 선거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신문을 일별만 해도 단박에 한다. 윤 대통령이 변화라는 것이다. 민생 현장을 파고든다고 당장 가시적 조치부터 하시라. 이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재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모두가 나가서 정책을 찾아보자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게 된다. 아니, 그걸 지금 해야 말하나?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단 말인가? 그럼 대체 뭐하러 대통령이 되려고 했나? 오로지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대통령이 되려 했나?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비전도 없는 사람을 보수는 국가의 지도자라고 이분을 뽑아달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했단 말인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운운하는 보수 일각 아스팔트 틀딱들에 포위되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가? 김태우를 당선시키라고 지시만 하면 당선이 되던가? 정책을 내놓으라면 정책이 뚝딱 나와지는 것인가? 야당과 물러설 수 없는 이념 논쟁이 벌어져도 단 한 명 뛰쳐나와 몸이 부서져라 토론에 임하는 자가 없는 것이 지금의 국힘당이다. 법무장관이라는 자는 어린애 말 됐구나 따박따박 소란만 만들 뿐 제대로 된 담론과 정책 하나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자다. 아니, 법조의 기득권 하나 혁파할 생각 자체가 없는 정권이다. 맨날 권력이 폭탄주에나 취해 있으면 거기서 무슨 정책이 나온다는 말인가? 대통령실에 권력 냄새 좋아하는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다가는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토론을 싫어하고 진실에 직면하기를 싫어하는데 무슨 결론이 나오겠는가? 가슴이 뜨거워 본 적도 없고 서늘한 긴장감이 흘러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용산과 여의도를 채우고 있다는 말이다. 보수 국민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벌써 2해가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정책이 필요하니 온 공직자가 길거리에 나가서 정책 아이템을 찾아오라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B급 리더 밑에 C급, D급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B급도 안 된다는 데 있지요. 그리고 그 B급도 안 되는 자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서구 선거의 의미는 윤석열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사실이고 거대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론사들과는 달라서 부역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 권력과 동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선일보가 요즘 용산의 그분을 향해 쓴소리를 합니다. 귀 좀 열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투덜거립니다. 그 투덜거림에선 이러다가 동반 침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급증과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용산의 그분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에게는 2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박근혜에게 찍혀 변방으로 쫓겨난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시켜 주었고 주위의 반대에도 검찰총장에 발탁하였는데 경희대 법대 나온 주군의 등의 면정복배에 칼을 꽂는 배신을 하고 그의 자리에 올랐다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여 문재인 정부의 먼지라도 찾아내려고 안달을 하는 건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악마로 만들어야 권력에 눈먼 배신이 아니라 불의를 벌하기 위한 결단으로 분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신을 정당화하는 자기 합리화의 분칠,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찌로기마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고 사슴이 말이 되지 않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국민의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또 하나의 컴플렉스는 이재명에 대한 겁니다.
소년공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이지요. 남들이 고시구수라고 낮춰보기도 하지만 서울법대 나온 검사 윤석열은 엘리트의식, 우월의식이 뼛속까지 배어있을 겁니다. 게다가 왕초기질은 강해. 검찰총장 시절에 그는 서초동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릇은 크지 않았지만 1시간 대화에 59분을 혼자 떠든다는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회피했습니다. 이재명과 맞닥뜨리면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제1야당인 대표인 이재명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참 현명합니다. 권력에 취해 거들먹대던 아나무인의 대통령 윤석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호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소통하겠다, 귀를 열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게 위기 탈출의 처방은 단 하나입니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문재인을 악마로 만든다고 콤플렉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해지지요. 부하 검사들을 동원하여 정적을 제거한다고 콤플렉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만방자한 깐족깐족 법무장관 한동훈을 그대로 두고 호전적인 구구전사들을 감토 씌워 높은 자리 나눠주고 방통위와 방송심의위를 검열기구로 악용하면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리더가 자질과 능력이 비뚤어진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바뀔 겁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에 기대어 단물 빨아보려던 헛된 기대를 버리고 언론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는 언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촛불 집회에서 용해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얼마 전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개표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저도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번 선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뼈가 아프기는 했나 봅니다. 18%에 육박하는 참패의 성적표를 받고서야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국민과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셨던 분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는 것 같습니까? 네, 국민은 늘 옳다, 그리고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당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국민은 늘 옳다라는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명령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기 모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내 잘못은 모르겠고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와 만찬부터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반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제안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한 일은 선거 끝나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퓨전 한식 만찬한 것이 끝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이 아니라 윤신통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촛불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 광장을 비운다면 언제 또다시 반성은커녕 더 거센 태행과 탄압의 질주를 시작할지 모르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겠지만 우리 촛불 놓지 말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면서 더 거세게 촛불을 들어 올립시다. 민심의 뜨거운 뜻을 저기 남산 넘어 용산까지 들리도록 앞으로 촛불의 뜨거움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줍시다. 저도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니 결국 박근혜의 말로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효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구구 수구 진영이 배출한 최악의 대통령을 3명 꼽자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둘 수 있다. 전두환은 잔인했고 이명박은 교활했으며 박근혜는 무식했다. 윤석열은 이 세 사람을 합쳐놓은 것 같은 캐릭터다.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의 말년이 얼마나 불행할지 충분히 예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도가 급강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념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용산이 갑자기 민생 탐방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용산의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본래 바탕이 글렀기 때문이다. 지능지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의 굴곡진 정치 상황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 그동안 용케 절반의 국민을 잘 속였지만 앞으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주변에도 벌써 등을 돌린 자칭 보수들이 넘쳐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앞으로 1년 안에 국힘당은 탈출 순서와 지능지수가 비례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말기 때처럼 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촛불 함성은 맹렬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에서 해외에서 촛불 광장 오신 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뉴욕타임즈 만평 2장으로도 탄핵 열기를 보탰는데 지금 대통령은 파라마운트사가 무려 1200분짜리 영화를 찍었다네요. 두려워서 국내 상영은 못하겠지만 머지않았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교웅이 이 난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탄핵뿐이지요. 마치 도주하는 범죄자가 자수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